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입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바 이 통일교 게이트 파문이 전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여권 일부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논란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논란의 핵심 쟁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여름과 가을 그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통일교의 이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이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벌였었죠. 네. 예, 그리고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 이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실제 혐의가 일부 소명돼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구속됐습니다. 네. 예, 당시 민주당은 이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야당을 몰아붙였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공수가 바뀐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2인자라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파장이 커진 건데요. 예. 일단 전제는 지금까지는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입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이 특검에 말한 전현직 정치인은 지금까지 총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우선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예, 통일교의 이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이 청탁의 대가라는 건데, 네. 이 터널의 시작점으로 검토되어 온 곳이 부산이어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 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예. 예,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에서 2020년 총선 전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예, 이들을 통해서 각 당의 좀 연결 채널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윤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접촉한 정치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다만 앞선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게 금품 전달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이 밖에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민주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특검 수사 결과 일부 드러났는데요.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의 2022년 1월 명절 선물 리스트에 따르면 네. 통일교는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 30에서 40만 원대 이 정육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는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통일교가 접촉을 했다, 이런 녹취록도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런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어제 결국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비롯해서 이름이 오르내린 당사자들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재수 의원은 어제 미국 뉴욕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모두 허위다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이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금품 수수를 받았다는 이 증언도 없었는데 통일교 관련 정치인 5인으로 묶여서 이름이 퍼진 게 이 여당의 정치 공작이다, 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나 의원은 만약 조금이라도 이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나를 가만두었겠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 언론과 여권 인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예,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일단 사실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다만 청탁이 오고 간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2021년에 지인들과 이 여행을 좀 갔다 오다가
통일교 측 지인의 권유로 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 통일교의 대표적 성지죠. 이 천정궁을 잠깐 들렸는데 여기서 이 윤 전 본부장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 차담을 한 게 다다. 거기서 나눈 주제도 그냥 일반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였다. 예,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또 한학자 총리와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관련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논란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로 사안이 이제 퍼지고 내각까지 번지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대응 메시지를 냈어요. 일종의 정면 돌파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현 정부 장관이 포함된 의혹이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대통령 크게 두 가지 메시지 내놨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건 헌법 위반이다. 불법 자금이 연루된 종교단체 이 해산 명령 이거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라. 네. 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나아가 이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이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교 유착은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적 연루가 만약에 사실이면 여야를 가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이 사안을 두고 특검의 편파 수사다 의혹을 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이 특검 범위나 논리는 뭔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통일교 게이트 나아가 이 특검의 편파 수사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는데요. 네. 윤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이 나온 지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 특검은 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애초에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반면 야당은 이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나와서 수사를 보류하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니까 뒤늦게 사건을 이 경찰에 이첩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중진 2명에게 수천만 원이 갔다고 특검이 들었는데도 수사를 뭉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을 받아도 되는 특권층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게 사실상 통일교의 여권 인사 추가 폭로를 막으려는 입막음용 이 협박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지난 10일 윤 전 본부장이 1심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금품을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날 대통령의 이 통일교 해산 협박 탓이라는 이게 이제 네. 장동혁 대표의 주장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과 이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대통령 측근 등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네. 또 오늘 이름이 거론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성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통일교 게이트를 조사할 별도의 특검을 꾸리자 이렇게 여당에 제안했는데요. 이 밖에 이 개혁신당도 제3당이 특검을 지정하는 통일교 특검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이 선택적인 수사 그리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모두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면서 여당이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야권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예, 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가 일단 먼저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그럼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특검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급히 통일교 특검에 나서면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2차 특검 그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 예. 야당의 역공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면 결국 타깃은 우리 당이 된다. 예, 성급하게 특검에 합의하는 건 악수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다만 여당 내부 기류가 꼭 같지만은 않습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지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경찰 수사로 통일교 논란을 처리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여야가 특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재수 의원이
뭐 부산시장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네.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이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좀 읽히는데요. 여야 모두 이번 논란이 가져올 이 민심의 파장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논란이 과연 어디까지 퍼지고 언제쯤 끝이 날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친윤계 공개 반발이 잇따르면서 뭐 장동혁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논란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권을 잡았던 장동혁 대표인데 네. 취임 100일이 좀 지나니까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네. 예,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 친윤계의 공개 반발이 잇따르면서 장동혁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불겨진 상황인데요. 네. 가장 먼저 장 대표에게 이 총구를 내민 친윤계 의원, 예, 이른바 원조 친윤이죠. 윤한홍 의원입니다. 네. 예, 윤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최한 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 취지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사실상 야당의 이 대정부 성토의 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윤 의원이 돌연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다. 네. 예, 이러니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라면서 정부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비판한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예.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TK 지역 최다선이자 당내 중진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최근 대구를 찾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민심으로는 좀 늦는다.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 윤어게인 냄새를 더 이상 풍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이는 앞서 12.3 비상계엄 1주기 당시에 이 사과를 좀 거부하고 정부 여당의 이 폭거를 비판했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는 확실히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후 정치권에선 이 장동혁 대표의 우군이었던 친윤계가 사실상 장 대표에게 좀 등을 돌린 거 아니냐. 둘 사이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관측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를 가장 강하게 밀었던 쪽이 사실 친윤계였는데 이렇게 등을 돌린 배경, 뭐 어떤 불만과 뭐 계산이 있는 걸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친윤계는 당초 장동혁 대표 당권으로 끌어올린 핵심 우군이었죠. 네.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가장 강하게 밀어준 세력이 바로 이 친윤계였는데요. 네. 이런 친윤계가 등을 돌린 배경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정치권은 뭐 계속 친윤이라 부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사실상 이 친윤 계파가 좀 와해된 거 아니냐 이런 아하. 관측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이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친윤이라는 이 계파의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졌다는 건데요. 네. 최근 친윤계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 반탄 세력과 네.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 세력으로 분화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말하기를 과거 혹시 국민의힘의 친박계 누구였는지 지금 혹시 기억하냐. 아. 예, 집에 불이 나면 무조건 각자 도생이다. 예, 손에 손잡고 있을 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이른바 이 장동혁식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도 꽤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대표가 최근까지 장외 투쟁 그리고 강도 높은 대정부 비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장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과연 민심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예, 의구심과 그렇죠. 피로감을 좀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실제 국회에서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최근에 만나보면 이대로면 내년에 2018년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참패 재현될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우려 실제 내놓기도 합니다. 예. 정치 경력도 또 당내 듣는 귀도 많은 이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최근 장 대표를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읽은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뭐 친윤계뿐만 아니라 이제 당 지도부 일부나 친한계까지 이 장 대표를 향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한 뭐 반발, 친윤계에만 뭐 국한된 흐름은 아닙니다. 네. 당 지도부 내부와 친한계까지 반발이 좀 번지는 양상인데요. 네. 네. 그 도화선이 된 게 바로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입니다. 아, 예. 최근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당원 4명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말에 비슷한 시기에 탈당했다. 예, 이렇게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뭐 해석은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 의혹, 국민의힘이 사실상 팩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중간 보고를 통해서 밝힌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친한계는 장 대표가 이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반대에선 경쟁 개파, 그리고 그 구심점인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려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지도부 안에서도 장 대표를 향한 좀 불편한 기류는 감지됩니다. 장 대표가 지도부를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네. 실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얼마 전에 이 계엄과 탄핵 백서를 좀 만들자, 예, 강선 당원들과 좀 절연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장 대표 침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양자 최고위원 얼마 전 이젠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말하기를 지도부 내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어허. 예, 이 침묵이 당을 침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이 궁금합니다. 뭐 운영 방향에 대해서나 대응 메시지 나온 게 있나요? 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제기된 각종 비판과 위기론에 대해서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일단 이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 지난 6일 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저만의 이 타임 스케줄과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 타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장동혁 대표 실제는 이 위기론이 가중되면서 고민이 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장 자신을 비판한 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중진 의원들 연달아 회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장 대표 어제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이 출범 후에 장 대표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장 대표 과연 이 진정한 쇄신과 변화, 위기 국면 타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